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베스트 인컴의 남석환 회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뵈가지고 되게 그렇지. 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몇 달 됐어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아주 지긋지긋한 그 여름이 지나가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가을. 가을인데 이제 네. 날짜가 날짜가 있어요, 날짜. 15일 날, 10월 15일 날부터 네네네. 그 다음에 3월 15일까지 네. 그 기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기예요. 오늘이 저희가 10월 16일에 예. 찍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저녁 6시에 찍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기간이? 그날 내가 더위를 많이 타서 그때가 선풍기 들어갈 때거든. 이게 큰 의미는 없네요. 저는 그래서 이때가 개인적으로. 수익률이 제일 좋다거나 이런 거 기대했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관계없이 이제 네. 앞으로 5개월이잖아요. 11월, 12월, 1, 2, 3. 그때까지는 선풍기가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1년에 한 반 되는데 네. 그래서 기준으로 15일 날. 서늘한 거 좋아하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예. 아주 행복한 때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때부터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데.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지 않나요? 그 관찰력이 그건 대단한 거예요. 네. 야, 우리 이 대표님이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4분기라 그러잖아요. 예. 4분기는 통상적으로 장이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정체 상태면 다행인 거고 나빠지는 경우는 있고. 네. 그래서 올해는 또 예기치 않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네. 장이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마당에 그렇죠. 이게 한번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상태죠. 사실 제가 그 남석환 회장님을 섭외할 때만 하더라도 좀 나와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잡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하마스 이슈는 없었는데 없었죠. 그 사이에 터져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그거 아니었었더라도 뭐 2,600에서 2,400까지 큰 조정을 받은 후였는데 그렇죠. 조금 반등을 하려다가 어제 이스라엘 이슈가 오늘 터지면서 그렇죠. 금요일 날 오늘 이제 되돌림이 이렇게 온 거죠. 지난주 이틀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50포인트, 20 몇 포인트, 30포인트 이렇게 해서 급반등했다가. 8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2,400 초반까지 왔다가 2,470, 80까지 왔는데 오늘 이제 2,020포인트 떨어지고 22포인트 떨어지고 오늘 20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그래도 오늘 30포인트, 32포인트까지 떨어지다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끝에 이제 한 10포인트 올렸죠. 그러고서 20포인트가량 19.9포인트 이제 떨어졌는데 그걸 저 어떻게 질줄 외우고 계세요? 이야, 제가 저도 머리가 예. 그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에 특화되어 있는 머리.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주식 가격하고. 그러니까 종목 코드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코드는 또 못 외워요. 그런데 주식 가격은 있잖아요. 그냥 한번 쑥 훑어보면은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주식에 특화된 두뇌. 주식에 특화된 이 머리구나. 제가 보통 우리 이 대표님처럼 뭐 머리가 좋은 머리는 아니고.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그런데 이 주식에 특화된 머리 좋죠. 그거. 시장 대응은 좀 뒷부분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 얼마 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다. 그렇죠. 좀 길게 다녀오시지 않아요? 한 보통 일주일? 그렇죠. 일주일 넘게 보통 한 열흘 정도씩. 전에는 뭐 한 20일씩도 가고 한 달도 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한 열흘 가까이 해외여행 가실 때 주식은 어떻게 하세요?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모바일로 하세요? 아니면 좀 비우고 가세요? 보통은 전에는 이제 가서 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심심하니까.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 네네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심심하다고. 네네네. 그러면 거기 TV도 그 시간에 또 안 하고 새벽 같은데 네. 우리나라처럼 시차가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장에 또 열심히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시차 적응할 때까지 또 주식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조금은 하지 조금은. 그런데 보통은 신경 쓰기 싫어서 단기 매매나 변동성이 우려되는 종목은 그냥 보통은 매도를 하고 그거는 이제 비워버리고 오래 갖고 갈 거 있죠. 그런 거는 뭐 그냥 관계없이 그냥 갖고 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남석환 회장님이 진짜
존경스러운 거는 이 실전 투자 바닥에서 오랫동안 수익을 꾸준히 내시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를 다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거. 아, 그렇죠. 이게 딴 사람들 막 심적으로도 동요될 때 네. 장기 투자하려고 했던 거 막 팔아갖고 이거 사기도 막 혼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또 철저하시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계좌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네. 오래 갖고 갈 종목은 오래 갖고 가고 이제 단기 매매하는 거는 꼭 그 원칙을 지키는 거죠. 수익이 나면 그 인출하는 것도 요즘도 그래요. 그 단기 매매하는 쪽은 수익이 나면 인출을 해요. 계속. 네. 그래서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건 쭉 갖고 가고. 가져가시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계좌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라든가 예. 증권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저분은 도대체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빼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그게 경우는 이제 중장기 갖고 하는 계좌들. 그런 경우는 뭐 몇 년에 돈 뺄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는. 한두 가지 계좌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면 그 시장 급락한 이후에 어떻게 네. 대응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는 4분기가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 큰 장이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대부분 그 비워두는 쪽이 많고, 네. 그리고서 내년 초에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새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네. 진입을 하는 거고, 올해 큰 시세 내는 거는 벌써 끝이 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말은 단기 매매용만 하는 거죠, 지금. 단기 매매용만 지금 트레이딩 개념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항상 네. 연말에 네. 포트폴리오 한번 이렇게 비우시고 또 하지. 새로 세팅하시잖아요, 네. 연초에. 네. 그걸 그런데 좀 이제 준비하시고. 그것도 중요한데 예. 그 기준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돈이 벌리잖아요. 예. 수익이 많이 나면 아무 때나 또 정리를 하는 거야. 또. 그 장의 네.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 분위기에 따라서 올 가을 겨울에 3분기 4분기에 큰 장이 없을 거라고 벌써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그쪽은 벌써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개별 종목 하는 계좌들은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샀던 게 오늘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 석유 관련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역시. 그런 것들은 뭐 거의 대박 수준이지 대박. 역시요. 그거는 무림의 초고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단기 투자하는 쪽에 그런 거는 하는 거지 이제. 그 금요일 날 오후에 그 하마스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철수하라고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 다 철수하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최후 통첩 같은 최후 거였죠. 통첩을. 예.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밤 사이에 미국장에서 원유 가격이 5%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야, 근데 그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죠. 오늘 장중에도 그게 제가 다 확인은 못했는데 무슨 뭐 휴전이 있네. 하마스 쪽에는 우리는 뭐 확인을 못했네. 뭐 이러고 막 엄청 혼란스럽더라고요. 가짜 뉴스도 있을 거예요. 가짜 뉴스도 있을 거고 네. 휴전했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었죠. 네. 일부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 낙폭을 줄인 거예요. 10포인트, 10포인트 낙폭을 줄인 건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인도적인 휴전이지. 그러니까 그게 그쵸. 그렇다고 영원한 휴전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개방해서 네. 피난민들이 넘어갈 때까지. 때까지 기껏 길어봤자 제가 보기에 하루 이틀일 거로 보거든요. 하루 이틀. 그 정도 되고 그 리스크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금요일 날 샀던 것들은 벌써 이제 오전에 다 팔아버리고 수익이 꽤 많이 났으니까. 수익부터 일단은 어차피 챙겨놓고.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니까 그렇죠. 수익을 그냥 챙겨. 그런 거는 단기 매매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 계좌. 네네. 단기 계좌에 한해서. 한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가 펼쳐진 이후에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400을 좀 반등을 하다가 이제 좀 다시 주저앉는 상황인데 네. 물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근데 그에 앞서서 예. 3, 4분기는 큰 장은 없을 거라고 보신 혹시 이유는 뭘까요? 큰 장, 그 이슈라는 거나 뉴스 있잖아요. 네. 그게 벌써 1분기, 2분기에 다 노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경기 저점은 웬만큼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경기가 확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은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전체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도 웬만큼 다 확인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그냥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제일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가거든요. 예. 유가가 근데 당분간 떨어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는 그 오페크하고 고전에 사우디에서 감산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겨울철은 전통적인 그 수요가 많이 수반되는 때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급등할 일은 별로 없지만은 네. 원래는 이번 전쟁 전에는 그 재고도 충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계절적 수요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가가 모든 물가의 이 바로미터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이 되고 이게 하락을 해야지 공산품이나 소비재 물품이나 전부 다 안정이 되는데 그 수입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크다 보니까는 네. 요즘에 그 전부 다 물가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네. 떨어질 요인은 없고 그러다 보면 기업 실적도 역시 둔화될 거고 그러니까 큰 장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 이제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떨어졌긴 떨어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300포인트 고점에서 한 1,000포인트가량 조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나스닥 종합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떤 정보쯤이요? 3,300이요? 아니면 아니, 나스닥. 글쎄요. 제가 뭐 크리스피 코스닥도 잘 모르는데. 아니, 나스닥까지,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네. 막 경기가 좋아서 지수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시장 분석이라는 게 네. 다른 아주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살피고 미국 주식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경제 관련 보도.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올 4분기에 뭐 주가가 신고점을 치고서 올라갈 일이 거의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험 측상이지. 네. 수십 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올라갈 주식들은 또 다 올라갔고 네. 올해 몇 배씩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많죠.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 종목들 꽤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재료가 다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종목이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분위기상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읽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좀 여쭤봐야겠네. 그러면 올해 정말 몇 배 올랐던 것 같아요. 연초부터. 뭐 로봇, AI, 네. 2차 전지, 엔터, 네. 일부 헬스케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좀 이제 쉬고 있죠. 특히 이제 3분기 후반 들어와서부터. 그럼 이게 추세가 끝난 건지 좀 쉬었다 다시 갈지 이게 원체 뭐 경제 상황이나 전반적인 시장과 또 별개의 문제지. 가잖아요. 별개의 문제인데 섹터는 같은 섹터에서 네. 종목은 달리해서 나올 수 있죠. 아니 같은 섹터 내에서도요. 종목을 달리해서 나올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몇 배 또는 이제 심지어 10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과거에도 계속 그런 종목이 있었다고요. 늘 나왔죠. 늘 어느 나왔죠. 시대에든. 그런데 그 종목이 다시 그렇게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종목이 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종목이 다시 그렇게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른 종목이 바뀌어서
다른 같은 섹터라도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2차 전지가 처음 나온 게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네. 지금 한 7년 전? 그쵸, 최소한 그쵸. 6, 7년 전인 거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올라간 주식들은 올해 전혀 안 올라갔어요. 같은 섹터인데. 네. 로봇도 재작년 이맘때 12월 달에도 로봇이 한번 깜짝하고서 올라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작년 11월, 12월 달에도 또 12월 달에도 조금 올라갔었고. 네.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지. 아, 예? 그래서 그 같은 로봇이더라도 요번에는 챗GPT로 인해 가지고 연초부터 챗GPT 관련 주식이 이렇게 그랬죠. 올라갔던 거죠. 네. 그러다가 한참 조정을 받다가 이제 AI 네. 로봇이나 뭐 AI나 비슷비슷한 건데 요번에는 뭐 조금 이름을 달리해 가지고 생성형 AI 네. 뭐 이래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같은 반도체 칩인데 거기에 이름을 달리해서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게 제일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수 페타시스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섹터인데 종목을 달리해서 내년에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제가 분석하기에 같은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예, 다른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는 요번에 미국의 그 칩 관련 주식 중에서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그 엔비디아하고 확연히 틀리거든요. 엔비디아는 뭐 아시다시피 그 이 AI 관련해 가지고서 또 칩이 많이 쓰이고 그렇죠. 미국에서 그러면서 대장주죠. 최고로 네. 대장주예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단지 D램, 네네네. D램 만드는 유일한 미국 회사들 중에서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재작년 고점이 94불인가 그랬는데 지금 70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요번에 또 실적이 나쁘다 그래서 65불까지 떨어졌다가 70불 다시 이제 갱신이 회복하고 막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엔비디아의 가장 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그 이스페타시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제일 많이 급등을 했던 거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도 5만 7천 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주식은 올해 5월 중순 때만 해도 2만 원이 채 안 되고 네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많이 올라갔죠. 아직 뭐 꺾였다고 보기도 좀 뭐한가요? 그럴 수도 있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요번에도 5만 2천 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네. 단기간에 또 이제 지수가 회복되면서 한 5천 원 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섹터 내에서 종목을 달리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 예. 다른 것도 어떻게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또 그럼요. 그게 당연하죠. 미래가 되면 또 그때 어떤 내러티브가 나올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분간 트렌드 자체가 네. 그 로봇은 계속 쓰임새가 확장되는 거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못 구해요, 일손. 그러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그 노동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네. 뭐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은 그거는 기존에 있던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이제 생성형 네. AI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로봇 자체는 이제 그 노동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더 확산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흐름이 살아있는 한 에, 그 안에서 다른 종목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게. 그게 미리 참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볼 수는 없죠. 네. 그거는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쪽에서 나와요, 꼭. 두더지 게임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 표현을 아주 잘하죠. 혹시나 그러면 AI나 로봇 또 2차 전지 엔터 막 이런 것들이 2023년에 주도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주도주는 아니고 네. 주도주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꼭
표현은 조금 다르는데 네.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했던 거죠. 그냥 중심주. 반등장에서 반등장이죠. 그러니까는 네. 그 짧은 반등장이었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시장 중심주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게 왜냐면 혹시나 다시 시장이 살아날 때 예, 주도주가 나올지 예. 또 약간 주도주가 있어야 또 시장도 이제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그렇죠. 또 이렇게 볼 괜찮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그게 없는 이른바 순환매. 근데 음. 그 중심에 있는 뭐 중심주는 있는 순환매 또 이렇게 펼쳐질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뭐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때 시장에 아, 투자자들이 조금 좀 지금처럼 물론 내년을 예측하고 그러면 다음 장을 예측하고 그러면 좋죠. 네. 원래 예측하고 대응하는 건데. 근데 예측하는 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시장에 그때 나타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금 일찍 캐치하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세를 내주기 시작을 할 때 그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움직이는 그 촉이 있잖아요. 네. 초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 움직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모른다고. 네. 그거를 예측하려고 막 써봤자 있죠. 거의 대부분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안 돼. 그를 이제 남석권 회장님 정도 돼도 그거는 안 된다. 네, 거의 잘 안 된다고. 아, 우리가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을 알아내려고. 그런데 거의 다 이게 아주 기묘하게 예측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움직일 때 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움직일 때 어떤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그 섹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주식, 네.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을 있잖아요. 네.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를 빨리 캐치해야지 수익이 빨리 나는 거죠. 그게 좀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그러면 그냥 그 이슈의 하나하나에 좀 떴다 가라는 이런 테마주 흐름과 네. 이건 좀 다른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그게 이제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주식이냐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게임을 이렇게 할 때 처음에 PC 게임을 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PC 게임 전에 얘기는 말고 네.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게임이 어떻게 넘어가요? 모바일 게임으로. 그럼 모바일 게임으로. 네. 그러면 모바일 게임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뭐냐? 당시에는 그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 뭐 난리였죠. 그 당시에 여러 개발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컴투스가 그래서 대박을 쳤었어요. 그랬죠. 그게 컴투스가 그래서 10배 올라갔거든요. 예. 10배. 예. 예? 그 돈도 엄청 많이 벌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시대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지고 좀 그러면 다시 그게 릴레이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주식이라면 그 시대에 필요한 산업, 기술 그 안에 있다면 네,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각광받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나온 거는 7, 8년 전이라니까요. 거의 2017년 그때도 네. 엄청 주목받았었죠. 그런데 18년? 네. 그때 종목하고 지금 종목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내년에도 그럴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같은 칩 중에서도 HBM 관련 주식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주식이 내년에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그렇죠. 시대의 흐름은 HBM이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아무튼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메모리 주로 하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별로 크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낮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빨리 캐치하는 그런 시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트렌드가 지금 뭔가 그런 거를 좀 잘 캐치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트렌드를 보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바이오주 말씀도 하셨지만은 전에 올라갔던 바이오주가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달라지죠. 시기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바이오주가
바이오주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철저히 개별주 성향으로 그렇죠. 올라가는 거거든요. 개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은 대주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가 간 거고 다른 것들은 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기술이 잘 된다든가 아니면 그 임상에 들어갔더니 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든가 뭐가 이슈가 있어야죠. 네. 또는 어떤 기술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제 호재거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네.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사전에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해보셔야죠. 되게 그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그 주식 시장의 속성을 잘 아, 그렇죠. 그거, 꿰뚫고 계신 예,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님 주식 하시죠? 그럼요. 앞으로 몇 년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네, 앞으로 지금 아주 청춘이라 앞으로 내가 보기에 30년, 40년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나이대에 따라서 앞으로 30년, 50년 더 하실 분들이고 나이를 드신 분들도 앞으로 20년 이상 공부를 더 하실, 주식을 더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속성, 주식 투자의 그 속성 이런 거에 관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쨌든 주식 시장은 리피트 되잖아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종목만 달라질 뿐이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작은 거를 보지 말고 큰 거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죠. 큰 흐름을 보고 주식 주가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주식과 시장의 어떤 속성을 읽고 네, 그걸 꿰뚫어 보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을 빨리 캐치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애를 써야죠.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저는 항상 그래요.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아예 관심에서 없어요. 이게. 내게 아니다.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은 이제 제가 반성을 항상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 있잖아요. 네. 여기서 내가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배 올라간 주식이 있는데 내가 저거 주식을 사서 하다못해 1배 수익은 냈느냐. 그런 거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주식을 다 샀긴 다 샀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올해 만약에 100% 이상 올라간 주식 있죠. 네. 그럼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샀어요. 거의 대부분 다 산 주식인데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나는 얼마만큼 수익을 냈느냐. 네. 그거를 제가 반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런 걸 사면 100% 올라갔으면 나는 50%라도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반성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걸 다 한 번씩은 다 그렇죠. 사셨다. 대부분은 이제 단기 매매할 때 거래량이 거래 자주 사고 팔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샀다가 오늘 급등을 하면 오늘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초단타 매매 스캘핑은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네. 그거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정의에 그냥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때 유연하게 유연하게. 또 대응하고 그 지금 있고. 말씀하시는 유연성, 그게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사고의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투자자들이 항상 그런 거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수들 보면은 올해의 큰 테마, 올해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 흐름 이런 걸 딱 정의를 세워놓고 이른바 메가 트렌드 안에서 놀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방향은 뭐 로봇 AI 기술이 진화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다 아는 똑같을 거지. 테고요. 그러면 과연 24년도를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 키워드는 과연 뭐가 될까? 슬슬 이제 찬바람 부니까 그걸 한번 좀 세워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칩이라는 것도 아무튼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용량이 점차 늘어가는 거고. 근데 HBM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새로 회자된 용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칩 중에서도 기술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더 빠르고 더 용량이 많은 칩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쓰임새가 특화돼 가지고 그러면 그게 트렌드가 되면 그거를 또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 종목이 또 내년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데에 집중을 하자 그런 얘기죠. 아, 한미 반도체가 뭐 올해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올 봄에 많이 사놨겠지. 그죠? 또 사가지고 빨리 팔지도 않았겠지. 근데 이것도 아까 해주셨던 말씀인데 뭔가 막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아, 그때의 시장이 보여준다. 자꾸 그래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한 거죠. 자꾸 지금 그 어떤 시기일까 하고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계속 네네네. 들여다보고 미국장도 들여다보고 이제 보도 많이들 나오잖아요. 자꾸 읽어보고 공부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아마 뭐 아직 뭐 2023년 끝난 건 아닙니다만 특히 주식 양극화가 되기 전에 심했다고 보거든요. 23년 그렇죠. 올라가는 건 몇 배씩 가고. 그렇죠. 근데 소외된 거는 그냥 예. 신저가 그렇죠. 가고 있고. 예. 그게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더. 앞으로도요. 더 그럴 더 가능성이 심해질 높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 이 대표님이 재작년 우리가 유동성이 많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유동성이 축소가 됐잖아. 네, 그때는 네. 돈이 너무 많으니까는 이 주식 말고도 다른 주식 할 게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돈이 그냥 주식을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종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한된 투자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게. 네. 이제 많은 돈 가지고 하세요. 저요? 네. 아유, 그죠. 우리 남석관 회장님의 거의 한 틱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작은 돈을 크게 불릴 때는 네.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 어떤 주식이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아무튼 선두 세력이 들어왔겠죠. 네. 그러고서 주식을 이렇게 이제 리딩을 해서 또는 이제 그 좋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투자자가 그 투자 자금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쏠림 현상이 심화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생각이에요. 되는 종목에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계속. 그거를 우리가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 말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고 저 주식에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면 후속적으로 그 주식의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투자 자금이 다른 데로 안 가고 다른 주식은 해봤더니 이게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각인이 되면서 다른 주식, 다시 말해서 물려있는 주식이라든가 정체된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을 매도하고 되는 종목에 연속적으로 그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종목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옛날 같았으면은 네. 저렇게 싼 주식, 저게 저렇게 싸. 밸류에이션이 저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막 줍줍을 했을 텐데 근데 요즘에는 안 되죠. 안 건드립니다. 그게 안 올라가니까. 그죠? 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옛날에 아는 그 가치 투자 예. 그거 가지고서 생각하면 뭐 PER이 너무 낮고 진짜 좋은 주식인데 왜 안 올라가? 내가 사지. 근데 과거에 벌써 해봤더니 그런 주식은 안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물론 통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네, 현재 지금은 대한민국 아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니다. 앞으로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요. 올해 특히 상반기에 막 이른바 일부 뭐 AI 뭐 로봇 뭐 2차전지 빠르게 했던 분들은 막 여의도에 200% 300% 수익 나신 분들 많죠. 많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올해 뭐 몇십 퍼센트 수익 냈습니다.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급등주 다 놓쳤던 분들. 특히 이제 위한... 게임주에서 많이 그랬죠. 게임주를
오래 시도가 갖고 많이 계신 분들은 조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수 올라가는데 오히려 전저점을 해가지고 제가 차트를 주로 종목별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완전 역배열에 흐르는 종목들 꽤 많이 있어요. 많죠. 뭐 그러니까 NC 소프트도 대표적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때 국민주였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네, 카카오, 네이버 뭐 다. 다 그렇죠. 그거는 좀 촉수 엄금 막 이런 겁니까 느낌이? 손대면 안 된다 막 이런 거예요. 안 되는 종목은 저도 관심을 별도 안 가져가지고 한때 저도 그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매수했다가 크게 손절하고서 나온 거죠. 어떤 거에서요? 카카오 같은 경우. 네. 저도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빨리 인정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손절을 잘한단 말이에요. 손절. 음.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혹시 그 손절을 뭐 퍼센테이지로 정해 놓으세요? 아니면 어떤 뭐 한경에 보통 따라? 정해놓기도 하는데 예. 아니다 싶을 때는 뭐 다 그냥 퍼센트에 관계없이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죠. 팔 때도 시장가로 팔아요. 가격 불문하고 가격 맞출 생각 안 하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네.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는 손절의 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은 이제 손절의 기준은 일단은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마이너스 5% 그럼 무조건 손절하라 그런 얘기. 기계적으로요? 네, 기계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요? 마이너스 5%? 5%면 하루에도 갈 그럴 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는 그게 한 몇 번 하다 보면 매수할 때 신중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지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그죠? 예. 보통은 이제 5%면 손절하면 되는데 미련을 갖고 있다 보면 그게 50%로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질질 끌다가 그냥 질질 끌다가. 살아나겠지 하다가. 예. 그래서 5% 마이너스면 그냥 무조건 손절하세요. 그러고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지. 근데 요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용일 때랑 장기 투자용일 때랑도 같나요? 손절 기준이 어떻게 좀 다르지? 근데 가급적이면 같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게 좋고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서 가격을 적정 주가를 몰라서 네. 가격을 맞춰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서 투자를 하는데 그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0%, 20% 되잖아요. 네. 그게 역전해서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거하고 맥락이 같으냐 하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장이 요번에 반등을 했는데도 그 게임주 같은 경우 전혀 회복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올라가는. 네, 그런 거는 상실감이 2배, 3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포기를 해요. 주식 투자를. 대부분 분들이. 장이 좋을 때 벌떼같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렇죠. 예. 장이 나빠지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데 역시 안 돼.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 많죠. 저는 그런 분들을 수십 년 하면서 엄청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포기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수익이 나야지 되거든요. 가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3년, 5년 동안 수익이 제대로 나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결국에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된 거는 시그널로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이제 아예 안 봐. 자기 주식이 일단 마이너스가 크다 보니까는 30%, 40% 보게 되면 맨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맨날 봤다가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맨날 봤다가 이제 어느덧 마이너스 40%, 50%가 돼버리면 이제 아예 안 봐. 자포자기. 예, 그 조금 올라가 봤자 이제 의미도 없어, 이제. 그렇죠. 2배는 올라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5%를 설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매매가 나가게. 마이너스 5%가 되면 머릿속에 일단 살 때 그런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아 갑자기 이렇게 배 아프지? 어디 예. 심장을 칼로 찌르신 것처럼 이게 갑자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회피 심리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손실 회피. 그래서 행동제모하게 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지만 본인 자체가 이제 그러지 않나. 네. 그 회피 심리. 그래서 보기가 싫은 거죠. 겁도 나고. 그거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되면은 손실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와서 손절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손절을 2번, 3번 하는데도 안 고쳐지면은 그럼 주식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손절했는데 네, 올라갈까 봐. 올라가면. 할 수 없지, 그거. 거기서 미련 갖지 마라. 네, 그러면 미련 갖지 말고. 세상에 주식은 많다 네, 이런 건가요? 현금만 갖고 있으면 이제 저 정도가 되면 현금만 갖고 있으면 기회를 항상 주니까. 그래서 그 현금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올 때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바꿔 타기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거 잘라내고 가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죠. 더 안 돼서 막.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 거를 바꿔 탔는데 이쪽 거도 높이 사가지고서 떨어지면 이게 완전히 진짜 양쪽 멘붕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 멘탈 헤어날 나가는 거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기 전에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면 무조건 잘라야겠다. 원칙. 네,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서 마이너스 5%에 3번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적으로 합하면 15% 이상 손해를 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네. 잘 나가는 주식 이게 시대의 주식이래. 역시 추세 추종해야지. 이게 대장주 같아. 쭉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요즘에 조정받으면 그냥 고점 대비 30%훅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잘 나가는 주식에 같이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 고꾸라지는 경우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거 고점에 물리셔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갖고 계신 분이 매도를 잘못한 거죠. 매도할 기회를 놓치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매도를 싸게 샀는데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지. 기본 자세가. 모든 거든지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추세를 탄 종목은 정배열 우상향이에요. 네. 그러면 매도할 때 언제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네네네. 그러면 이 대표님은 그때 매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추세를 타고서 올라가는 종목은 네.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예. 내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고 네. 물어보는 거. 그럴 때는 네. 매도를 언제 타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매도. 근데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네.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죠. 그거 옳으신 말씀이지. 그런데 네. 어쨌든 계속 영원히 가는 종목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매도를 언제 하냐고. 이거 어려운데. 뭐 혹자는 헤드앤숄더 뭐 오른쪽 어깨에서 판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5일선이 11선 깨고 내려가면 판다거나 이게 본인만의 원칙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야. 예. 5일선이 11선 깨고 내려가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라 그래요? 데드크로스. 단기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네.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보셨죠? 아, 정답. 역시 똑똑하시네. 그 역시. 죄송합니다. 이 까불면 안 대표님 되는데. 괜찮아. 아니 까불면 근데 안 되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실행을 안 하냐? 주식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아는 걸 실천해요. 실천해야지 수익도 나고 손실도 줄이고 하는 거예요. 네. 책을 100권 넘게 읽은 분들이 있거든요. 주식 예. 투자에 관해서 네. 주식 관련 책을. 근데 실전 수익은 하나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얘기인가요? 그런 분들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게 실전에서 적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가 보면 시중에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 뭐 꽤 괜찮은 책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또 요즘에는 증권 관련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쫓아다니고 그래도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근데 이제 이 주식 투자는 경험 경험을 자기 거화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거. 그러네요. 자기 걸로 만들어요. 자기 거로 만들어서 이거는 자기 돈 가지고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그런 건데 주식 투자는 수익이 무조건 나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이 머리로만 입으로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하는 분들. 예? 근데 계좌에 돈이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우리 남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계좌에 돈 많은 사람이 형님이다. 아, 그럼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전년 말에 비해서 네. 연초에 비해서 지금 당신의 계좌가 불었느냐. 지난달보다 이번 달 지금 네. 보름 지났잖아요. 네. 지금 수익이 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모증권사에서 연말에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대면 강의. 네. 그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수익이 괜찮으셨나요? 중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간에 돈 많이 벌고 그랬봤자 연말에 다 까먹으면 다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연말 1년 단위로 해서는 연말이 중요한 거고 한 달 단위로 해서는 월말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오전에 좋았는데 오후에 확 나빠져 가지고 그 종가 보니까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열받는 거죠. 아까까지 해서 1,000만 원 벌어놨었는데 다 까먹었네 이거. 스트레스 확 받는 거죠. 배 아프죠. 네. 참 그 대면 강의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 네. 저희 YG 클럽 그 멤버들 대상으로 한번 좀 강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는데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제아의 고수분 초청해서 몇 명이나 되는데? 요 자리에는 뭐 한 20-30명 오고요. 그 몇 명은 안 됩니다. 그 20-30명 멤버스만 데리고서 아니 하기는 온라인으로도 듣습니다. 그 전체 공개는 아니고 약간 좀 폐쇄적인. 그거는 따로 제가 좀 로비를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서울에? 해보죠. 네. 그리고 제가 첩보를 하나 네. 입수했는데요. 네. 우리 남 회장님 책이 곧 나온다고 그래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책이 지금 이제 그 출판사에서 찍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윤전기 돌리고 있나요? 돌리고 있어요. 네, 네. 인쇄기 돌리고 있는. 그게 좀 책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가 나올게요. 아우, 책 감사합니다. 갖고. 혹시 그 주제가 주제가 네. 이제 제가 좀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식 인생의 마지막 주식책. 제가 보기에. 그래서 마지막 주식책인 것 같아서 요전 책 쓴 지가 벌써 이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 네네네. 그래서 주로 다른 거는 좀 다 빼고 예. 매수하고 저가 매수하고 고점에 고가에 매도하는 거. 주로 매수 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른 거는 별로 없고 배당하고 그 매수 매도에 관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건 다 이제 거의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와.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제가 일체 그 유료 강좌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남석관 회장님은 그 돈 준다 그러면 안 가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책도 인쇄를 그래서 또 기부하세요? 이번 책도 제가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꽤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인쇄는 다 한원 하시네. 좋은데 좀 쓰려고 그럴 예정이에요. 진짜 그래서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마지막 책인데 가급적이면 그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 주식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는 주식에서 버는 거 있잖아요. 돈 버는 것도 자기 노력만큼이에요. 애쓰는 것만큼. 그게 없으면은 이 철학이 있는 투자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종종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좀 애쓰고 쉽게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만 쓰고 끝나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운이 없을까 막 이러고. 그래도 그냥 우리가 해야지 돼요. 그 종목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그 시간이 있을 때는 하루에 100개, 200개 종목을 그렇게 쭉쭉 보는데 급등하는 종목 있잖아요. 꼭 그 종목만 안 봤어. 저도 스트레스 받죠. 저도. 꼭 그 밑에 것까지 보고서 그걸로 꼭 빠졌네.
그래서 참 종목 찾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아유, 그럼요. 그래도 보죠. 그래도. 2,500개 중에. 예. 그래도 그냥 꾸준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네. 일반 분들도 어디에서 이제 공돈이라고 주식 투자하면 옛날에 그 재수 좋고 운이 좋아서 이제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진짜 옛날에. 네, 그게 아니고 진짜 공부해서 자기 거화 시켜야 돼요. 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나는 거를 그거를 제가 주식 투자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종목을 이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 그게 한 3년 연속 수익이 나잖아요. 연 단위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주식 투자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평생 주식 투자해도 까먹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네. 그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 책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식 투자 독립을 이루는데 그 책이 조그만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손절도 그냥 원칙만 있고 이론만 많이 알고 실행을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책을 봤으면 체득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 그렇죠. 수익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 주식이 폭락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도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장이 좋을 때는 더 크게 벌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 기본이 튼튼하다 보면 그리고 경험 측상에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네네. IMF 때도 주식을 했었고 미국 리먼 사태 때도 주식을 했었고 그러니까는 뭐 그거보다 더한 상태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우리 북한에서 그 핵실험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뭐 주가가 그 당일날 그냥 막 그쵸. 폭락하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겪어봤고 9.11 테러 때도 겪어봤고 9.11 테러 때 있잖아요. 네.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요. 전 이틀. 종목 하한가. 거의 전 종목. 예. 참 별거를 다 거래도 보네. 안 되고. 네, 거래도 안 되고 전 종목 하한가. 그 보안 관련 주식이 올라가더라고요. 보안 관련 주식. 그때도. 야, 그래서 주식 시장 신기하네. 그랬죠. 옛날 얘기인데, 그죠? 많은 후배들이 또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저자 특강 하면 되겠네요. 책 한 권씩 다 사오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기획은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다. 아까 근데 좀 손실 보신 분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간다. 에이, 나 다신 안 해. 라고 이제 떠나간다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고객 예탁금도 좀 줄고 거래 대금도 많이 줄고 물론 떠나가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혹시나 지금이라도 나 못하겠다. 아니면 나 손실 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주식은 못할 것 정남이에 같아. 떨어지죠.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그 주식을 모든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근데 시대가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대 분들은 60년 앞으로 주식을 할 것 같고 우리 이대호 대표님처럼 뭐 4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앞으로 30년, 40년 주식을 할 것 같고 해야죠. 이왕이 할 주식이면 공부를 그럼요. 제대로 해서 어떤 수준이 될 때까지는 소액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소액으로.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 독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그래서 늘상 꾸준히 수익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 오랜 시간 어떤 그 트레이닝이나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전업 투자하기 전에 14년 동안 주식했어요. 네. 그러고서 전업을 한 거죠, 전업. 전업을 했는데 1년, 2년 동안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14년 동안 주식한 게 밑바탕이 됐던 거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이게 이제 바닥을 다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시장을 보는 습관을 통해서 그 눈을 길고 네, 그냥 갑자기 그렇죠. 눈 떴는데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무림의 고수가 그냥 딱 자고 일어났는데 고수가 되겠습니까? 네, 저도 하루에 칼질을 그냥 5만 번씩 하고 저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때 지면신문 네. 거기에 나온 거 찍기만 잘하면 이게 주식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2번까지 잘 찍었어요. 2번까지. 그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찍기로. 그런 초보 시절, 네, 초보 시절도 분명히 있으셨고 그 주식으로 독립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자립이고 독립이고 네. 끝내기 전에 뭔가 좀 포트폴리오나 관심권에 꾸준히 담아둬야 한다라는 일종의 어떤 좀 큰 바구니 하나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별로 없고. 이거 야심찬 질문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없고 예. 항상 그 시장 트렌드 있잖아요. 네. 그 시장 트렌드에 내가 맞게 투자를 하나. 그거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가. 그걸 제가 시장 중심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시장 중심주가 맞나. 그 저한테도 물어보면서 그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있잖아요. 그걸 항상 물어보면서 사람들이 소외된 걸 싫어하잖아요. 소외되는 거.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종목하고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중심주를 매수하자.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부동산으로 따지면 역세권이라는 거예요. 역세권. 네네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손수건 이론이라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역세권은 그 강남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시장 중심주는 잘 주가가 안 떨어지고 떨어지더라도 회복이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요 주식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좋겠네. 그런 주식도 지금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초로 세워두는 주식도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바구니에 뭘 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주를 물어봤고 여쭤봤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시장 중심주를 생각하라. 그거 아주 중요한 관점이. 말이에요. 그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 그러니까 본인 중심주야. 다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중심주라는 것도 시장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한때 돈이 좀 많아서 주식을 리딩하려고 그랬어요. 주포처럼. 내가 이걸 끌고 올 수 있어. 그랬더니만은 내가 사면 날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만은 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투자하는 데 원칙이 뭐냐면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주식. 그러니까 어떤 그 선도 세력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빌 붙는 거야, 거기에 항상. 빌 붙어가지고. 우리 남석강 회장님 정도가 돼도 네, 항상 빌 붙어서 기관이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더라도 그러니까 대형주 거래 금액이 얼마나 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빌 붙어가지고서 수익 내고 그 가치에 편승했다가 걔네들 그 사람들 던지기 전에 저도 이제 수익 내고서 빠져나오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 테마주 같은 거 거래 뭐 하루에 수천만 주씩 거래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제가 수천만 주를 사겠어요. 가끔 사면 뭐 수십만 주 사면 많이 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 수십만 주. 네. 근데 그런 경우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제가 터득한 건데 네. 거래량의 무조건 10분의 1 이하로 사는 거야. 거래량의 10분의 1 이하. 네.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많은 주식을 사는 거지. 무조건. 그래서 원체 이제 또 우리 네. 남석강 회장님은 그거 규모가 크니까. 그거는 수십 년 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거래량 적은 주식 사가지고 저도 아주 애를 많이 먹은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파는데 뭐 이거 확 던지면 그냥 주가가 확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해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저는 거래량 적은 주식은 관심 종목에 있잖아요. 벌써 오전 1시간 지났는데 거래량이 뭐
뭐 만주, 2만주 그런 것들 전부 다 치워버려. 그래서 항상 시장 중심주. 혹시 저희 썸네일을 음. 선도 세력의 빌부터라 이렇게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되지. 너무 그런 좀 얌전한 걸로. 조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려고 그래도 조금 트레이딩하는 수준이 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일반 분들하고 조금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는 그래도 단기 투자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했잖아요. 그거 한두 번까지는 뭐 운도 따를 수 있지만 3번 이상이면 실력이 그럼요. 조금 이제 포함이 되는 거라 그 정도 상태가 쉽지가 않죠. 2, 3년 수익률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거의 뭐 지금 몇 년 됐죠? 20년 넘게 그렇죠. 꾸준한 수익률 이렇게 또 거의 절대 수익 남석관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더 저희가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또 항상 우리 남 회장님 나오실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남석관 회장님을 그 사칭하는 채널들, 사칭하는 뭐 리딩방, 뭐 그런 것들 많아요.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유튜브 채널로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셔야 저는 되겠습니다. 일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유료 강좌 안 하고 리딩방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또 무료로 뭘 한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수익금을 뭐 좋은 데 쓴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잃지 안 하니까는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책을 가지고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건전한 와이스트리트까지 건전한 유튜브 이런 데 이제만 나가서 이렇게 그 독자분이나 투자자분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이스트릿에 나오시는 남석관 회장님이 진짜고요. 어디죠? 김작가 TV 이런 데 나가면 뭐 그분 가짜 아닙니까? 거기도 거기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농담입니다. 장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남석관 회장님 사칭하는 나쁜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